자,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 생활이 어떻건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새해 첫날 첫 출근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 그러니까 작년 연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출근 느낌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 생활이 어떻건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2020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1년을 한번 기획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로 뭔가 일어날 겁니다. 시간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혹은 일하는 곳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들, 이메일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고민이 다 이직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직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몇 가지로 추려봤어요. 많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례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녹여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대부분의 고민은요, 이직을 할까 말까가 망설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이 과연 이직에 적절한 타이밍이냐, 아마 이런 게 고민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이직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득이냐 실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연차별로 조금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생신입, 이제 입사한 지 뭐 한 몇 개월 안 되신, 뭐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런 분들은요,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맨날 깔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안 맞는 일을 지금 제가 계속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빨리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이상부터 한 3년까지, 자, 요 그룹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손에 익었나 봐. 너무 단순 업무만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변화되고 뭔가 이 형님이 얘기하는 대로 계속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을 봐서는 도무지 성장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고요. 5년차 이상, 주로 대리 과장급일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고민은, 나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다, 내 커리어가 준비된 것 같은데 이직을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인지 아닌지 조금 자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이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직의 타이밍이나 뭐 기준에 대할 만한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연차별로 압축한 이 고민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내용에 앞서서 제가 전제처럼 여러분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안 그럼 나중에 평생 후회해요. 그때 내가 이걸 했어야 됐는데. 물론 거꾸로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가 확률적으로 좀 돌아보면요, 그리고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서 사고 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하는 게 힘들어. 안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머무르는 거야. 머무르거나 뭔가 움직이지 않거나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그냥 머무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 타이밍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별로 어떻게 이직에 대해서 판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신입, 완전 신입인 경우, 회사 들어가면 혼나는 게 일이죠. 이때는 혼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단계에서 혼나는 것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지는 마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혼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이건 조직 문화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을 가르칠 때 그냥 디테일하게 잘 가르치는 회사도 있고,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스테믹하게 잘 돼 있어서 적응에 에너지가 들지 않게 잘 갖추어 놓은 회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대변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서상 이 매뉴얼 그리고 온보딩, 뭔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일을 혼나면서 배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고, 그 과정에서 또 안 좋은 문화긴 하지만 조직 문화 또는 조직 적응도 이런 걸 높인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혼나는 것 자체가 이슈라면 이직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때 얻게 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희망이랄까요? 뭔가 도전의식, 이 정도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읽는 게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직도 잘 안 될 뿐더러 이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조직 적응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신입이면 배우려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주 작은 일에도 뭔가 배우려고 하고 새롭게 도전해보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여기서 막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 외부에. 그러면 그거 다 티가 나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조직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혼나는 게 문제라면 일단은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하셔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최소 1년 정도는 그 조직에 머물면서 정말 이 일이 나랑 안 맞는지, 혹은 일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이 다음 커리어가 여러분들에게 쌓일 확률이 올라가요. 이때 잘못 나가버리면 공백기만 마구 길어집니다. 그리고 면접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그때 왜 퇴사했나요? 조직에 적응 못한 이유가 뭔가요? 무엇이 당신이 가장 힘들겠나요? 혹시 그 어려움을 우리 회사에서 있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들을 막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도전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얻고 굉장히 큰 리스크를 얻을 수 있어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떠나지 말고 스테이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1에서 3년 차, 이제 손에 조금 일이 있기 시작한, 나름 이제 일도 빨라지고 대략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이고 요때죠. 자, 요때 항상 고민의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일이 조금 손에 익으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재밌었고 그랬는데 내가 손에 익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단순한 거. 이거 내가 안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갖고는 이 형의 영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관점을 못 얻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한 번쯤은 휩싸여보고 고민하는 게 다 이 시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년 넘어가면서 1년 반쯤 되면서 MBA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돌파했던 케이스는 뭐냐면, 배울 만한 선배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 자, 이 보고 배울 사람이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일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일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일잘러예요. 그 표상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여러분 함께 이런 주변에 물어보세요. 가장 회사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누구에게 일을 배웠는지 이런 한번 다 물어보세요. 물어봤는데도 안 나와. 그런 경우라면 이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을 쭉 둘러봤더니 그래, 난 저런 사람처럼 일하고 싶어, 나는 저기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내에서 성장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스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직무의 차이나 여러 주직적인 특성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는 회사는요, 대부분의 그 역량을 다른 조직에도 이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재가 결국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테이 하면서 좀 더 일을 배워보고 숙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이때도 함부로 이직하지 마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1에서 3년 차면요, 다른 회사로 갔을 때 경력보다는 아마도 중고 신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때 성장성에 대한 확인 없이 섣불리 움직이는 여러분의 경력이 그냥 날아갑니다. 다시 신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버티고 이때 좋은 사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레벨로 완전히 점핑할 수 있어요. 저도 패션 영업을 하다가 그룹 인재경영 본부로 움직이면서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분이 정말 괴롭긴 했는데, 그분 밑에서 일을 배워봄으로써 지금의 저의 모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팀장 밑에서 정말 미친 듯이 힘들긴 했지만 맨날 밤새고 정말 주말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때 그 고통스럽게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팀장처럼 일하고 싶었어. 저 사람 진짜 똑똑하고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냥 그 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잘 그거를 정말 빨대로 착 꽂고 잘 배우면서 지금의 이 형이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에서 3년 차에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5년 차 이상, 이제 과장급, 차장급의 커리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일을 잘 배우면요, 순풍의 돛단 배처럼 쭉쭉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이직할 때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참고 배워야 될 때인지. 단순히 단순 업무는 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단순 업무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그만이에요. 이때 어떻게 성장하는 포인트를 찾을 거냐? 이거는 제가 고객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였던 5년차 이상.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5년차 이상은요, 이제는 신중해져야 돼요. 5년차 미만일 때는요, 이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5년차를 기준으로 한 5에서 7년까지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말하면 이제 말귀도 잘 알아듣고, 나름 좀 일머리 있는 친구한테는 조금 더 높은 직책을 맡겨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에서 7년 차 때가 인재시장이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많은 층을 형성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5년 차 이상이라는 건 이미 그 시즌을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과장급 레벨이라고 일단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회사는 5년 차 정도면 대리급이죠. 우리가 중견, 중소까지 다 포함하니까 대리 과장급, 좀 물찬 대리, 좀 물찬 대리부터 과장까지, 진짜 이게 핵심 업무를
돈을 완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자고요. 자, 이때 이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나는 나름 준비가 된 것 같아. 5년차 10년차 사이가 이런 착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착각이라는 용어를 썼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하지. 5년 동안 그 일만 했는데. 그리고 5년차 10년차 정도면 아직 젊어요. 빨리 직장에 입사하신 분들은 아마 30대 초중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가장 넘치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고 일도 내가 제일 잘해. 모든 일이 나한테 지금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내가 진짜 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우물을 딱 벗어나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의 시장 경쟁력을 검증하는 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밖에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높은 커리어, 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지원서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필살기로 정리를 해야 되거나 문서로 좀 더 잘 정리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력이 과소평가될 수도 있고 어떤 분도 거꾸로 과대평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지원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되어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문서화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요 옆집 면접왕 이영애라는 채널, 아주 탁월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아마 이직은 그냥 당연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년차 이상에서는요 무턱대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지원서를 하나씩 아주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시고 붙으면 그때 고민해보는 거야. 거기 목숨 거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취준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입이 아니거든. 지금 그 레벨로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게 보시고 한 취준 기간은 3년으로 잡아도 돼요. 5년차 이상, 특히 과장급이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번 움직이는 거야. 이제 여기서 막 이게 핑퐁 가려고 하면 안 돼. 한 번을 탁 한 수를 잘 둬서 여러분이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천천히 여러분에게 맞는 곳을 계속해서 트라이 해보시는 과정에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준비된 분이면요 이미 외부에서 입질이 올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에서 7년 차가 인재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예요. 헤드헌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시고 여러분의 경쟁력을 더 쌓아야 될 땐지 아닌지를 궁극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직의 타이밍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건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주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도전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준비된 것 같아. 내부로든 외부로든 평가로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조직의 이 문제, 이 낡은 프로세스 혹은 정치질, 이런 아주 몇 가지 구태의연한 몇 가지 일과 상관없는 요소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여.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연차와 상관없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이미 물이 익었고 여러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지까지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이것만 바꾸면 정말 큰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멋지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뭘까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바꿀 건지, 내가 책임자라면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정리해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또는 그 책임자에게 제안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 마스터에 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제안하라고 오더를 줍니다. 이 제안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탁월한 이펙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애였습니다.